두 번째, 인재, 기업 문화로 좀 넘어갈게요.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주제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 주제는 주요 인력들을 설득하는 영업 비밀. 제가 생각하는 창업자가 당연히 사업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대표가 성장하는 회사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저는 펀드레이징과 HR이라고 생각해요. 리크루팅, 파이어링, 그 다 전반의 HR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요 인력을 설득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명확하게 계신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꼬셔온 박사님 중에 제 최애하는 분 한 분 얘기를 좀 드리면 그때 이제 삼성 임원 라인을 밟고 계시는 박사님 이제 그분을 이제 꼬셔와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들 기회비용을 다 계산하세요. 내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밟고 퇴직했을 때 얼마. 그러면 이제 그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은 계산을 다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어떤 스톡옵션과 뭐 해서 상장하고 상장한 유사 사례 그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치적으로 다 정교하게 사전에 생각을 했건 그때 순발력을 하시던 그런 숫자를 해서 그들의 기회비용 이상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멘트는 근데 그 분야에 저보다 그분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분야에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너를 위한 서포트는 이건데 네가 자신 있으면 와. 네가 잘하면 우리 회사가 1조 갈 수 있는데 네가 못하면 2천억, 1천억도 힘든데 네가 자신 없으면 오면 안 돼. 네가 온다는 건 네가 네 인생 걸고 검토했더니 5천억 1조 갈 수 있을 것 같으네. 그러면 내가 5천억 1조 갔을 때 너가 말한 30억 60억 줄 수 있게 해줄게. 그거 자신 있으면 네가 결정해서 와. 네가 온다 하면 내가 나머지 다 풀 서포트 할게. 왜냐면 다 모든 분야 전문가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를 모실 때는 그분이 자기의 기회비용 이런 걸 다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패를 드리는 것들이 꽤나 똑똑하신 분일수록 천재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인재를 잘 뽑는데 노하우는 저는 경험상 명확해서요. 방법이 딱 있습니다. 많이 만나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많이 만나면 확률을 높이면 되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면접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뽑아놓고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91년생인데 저희 임원들이 평균 7, 8년생이에요. 들어와도 일단은 제가 나보다 뭘 알겠어라는 다들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1년 후에는 제가 꼭 대기업 회장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말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단점과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에 보완해야 될 거, 시장에서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뼈가 안 보이게끔 전어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그걸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의 솔직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도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 문화가 이제 미국이랑 다른 게 이제 칼릭과 프렌드가 한국은 좀 합쳐져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선 동료고 그냥 같이 일한 칼릭일 뿐이지만 저는 되게 깊이 있게 가져가야 될 사람들은 되게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집에 그들의 이제 와이프분들, 형수님들 초대해가지고 밥도 해드리고 그냥 항상 그들과 가족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진심을 얻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얻지 않았을 때가 꽤 많았어요. 두 번째는 그들보다 똑똑해야 돼요. 무조건 똑똑해야 돼요. 제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똑똑하지 않아도 이 제품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걸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지 못한 비전을 항상 터뜨려줘야 되고 그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 비전을 보여주려면은
계속 주변에서 이제 저는 형들을 만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럴 때 어떻게 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다녀요. 이런 것처럼 저는 사람을 꼬시는 데 있어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과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데리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 2년 동안은 그 전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되게 많이 감소했고 임원들도 예전에는 1년 다니다 나간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임원이 3년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2번도 되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 저는 그 퓨처플레이 영상 찍었거든요. 그 돈 되게 많이 됐어요. 그 저희 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그거를 대부분 찾아보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를 어쨌든 이끄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그 지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호기심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되게 효과가 좋았고 두 번째는 되게 프랙티컬한 건데 뭐 당연히 돈 많이 주고 하면은 처우 조건 좋게 해주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회사 사무실이 되게 좋은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압도적으로 확실히 이제 저희들이 퍼를 넣으면 그 수락률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꼭 질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하라고 하고 그것들을 거의 답변을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해결해주고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커리어를 내가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발전을 시켜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꼭 좀 말을 해주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거 되게 너무 근본적인 것 같은데 이제 영화 패치 아담스 보면은 의사들한테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의술만 배우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그 매력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이사에 끌어당기는 매력이 이게 어떻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한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헤드헌터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을 그 회사로 잘 밀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일단 가서 만나봐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유로핏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로 다시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저랑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 회사에 그 합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진짜 그 매력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훌륭한 엔지니어 출신들 많으시고 할 텐데 기술만 보지 마시고 각각 다른 그 매력을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음 착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 나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유튜브를 찍고 고용 목적을 위해서 회사를 알리려고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근데 예상치 않게 너무 뷰가 많이 찍혔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TV에서도 한번 찍자고 해서 거기 가서 또 뭐 몇 시간 찍으니까 회사 입지도가 엄청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일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든 가서 헛소리해서 욕을 먹더라든 이호랑 같이 찍은 영상은 되게 댓글이 되게 좋았어요. 와, 되게 마인드 건강하구나. 카카오 TV에서 찍은 건 욕 많이 먹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B2B 회사인데 B2C도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고객이 전 세계에 30군데가 안 넘어가요. 30군데만 해서 굳이 많이 대중한테 알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회사 홍보를 했던 이유는 회사 사람들이 서울로보티스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어요. 뭘 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그거 뭐야 뭐 자율주행 회사 아니야? 뭐 그런 들어가가지고 일단 저희 회사 그 지원할 때는 이미 회사를 많이 숙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세요. 그래서 꼭 어떤 기회가 있든 회사는 이제 제품 홍보를 하는 게 뭐 목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기술 스타트업은 사실은 인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들어오기 위해서 회사 홍보를 해야 되고 뉴스도 자주 보내야 되고 유튜버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바이럴 찍고 간다 해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풀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브랜딩에 연관되긴 하는데 회사 홍보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리고 제품이 완료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뉴스에 나가야 되고 유튜브에 나가서 대표는 얼굴 팔아야 되고 회사 비전 팔아야 되고 그거 마음이 동요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야지 오기가 쉽고 스타트의 문제가 여기 뭔지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근데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 뭔지 몰라서 그냥 지원 안 했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 회사 있던데 혹시 여기 회사 대표 알아? 그 회사 이런 거 하는 회사야. 근데 뉴스에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지원 안 했어. 이런 것도 많은데 만약에 회사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면은 고용할 때 되게 쉬워지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저는 이제 좀 대표님이랑 좀 다르게 엄청 서양 쪽이에요. 서양 쪽이고, 저희 회사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되게 프로페셔널 농구팀이라 생각해요. 공동창업자 4명이서 같이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 같이 알고 지낸 지 6년인데, 뭐 회사 끝나고 나면은 연락 절대 안 해요. 회사 카카오톡도 안 돼 있고, 사실 직원들 번호도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일을 필요한 거는 이제 이메일이랑 슬랙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문화에 맞게 그걸 잘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단점은 이제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장점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만 할 수 있는 좀 문화고, 감정적으로 소비가 좀 덜 되는 것도 있고요. 퇴사율은 1년에 1명, 2명 정도 있는데 다들 다시 가서 PhD를 뭐 찍고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서 저희 문화랑 맞는 사람, 저희 문화를 좀 확실하게 알렸고 그 문화에 맞는 관계보다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것만 원하시는 분들만 좀 많이 모이게 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회사도 있다. 공동창업자가 5년 동안 밥 한 번 안 먹는 회사가 있다. 그래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첨언 드리면 서울로보틱스는 공용 언어가 영어예요. 네, 그래서 구성원들도 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